안녕하십니까, 발급입니다.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그간 뭐 특별하게 할 얘기도 없고 또 세상 돌아가는 꼴이 얼처구니가 없어갖고 잠시 숙고에 빠졌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이 특이점이 발생했죠.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지금까지 이 상승 파동에서 처음으로 121선을 건드렸습니다. 의미가 크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승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이평선의 굴곡 없이 부채살처럼 펴져나갔죠. 특히 장기 이평선이 21선을 제외하면 61선도 우상향으로 쭉 펴져나가고 121선, 241선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121선을 건드렸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죠. 그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면은 이게 마무리 단계라 그래서 폭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반등이 심하게 나오죠. 뭐 정고점 근처를 가든지 아니면 정고점을 넘기든지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이 부채살 이평선이 마무리가 돼요. 거의 90% 넘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굉장히 신뢰도 있는 파운딩이죠. 정상적인 시장이란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나 뭐 금융위기 때는 비정상적이지 않았냐? 그때도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파동이 나와요. 이 고점이나 저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렇지, 생리는, 주식의 이평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생리는 다 이렇게 됩니다.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 이런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보통 종목에서는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뭐 되돌림 파동, 설거지 파동이 나오죠, 크게. 그리고 한 번에 죽고. 근데 지수는 이렇게 두 번 정도 파운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평이 다 여기서 수렴이 되죠. 241선은 한 요 정도 올 테고, 기울어지면서. 121선은 이 정도 올 테고, 61선하고 121선이 뭉칠 겁니다. 그리고 21선이 이런 식으로 파동을 이루을 거고, 그게 마무리돼서 뭉치는 순간에 241선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이제 시장은 골로 가죠. 이게 정상적인 파동입니다. 자, 여기서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가로로 쳐진 선들이 있죠. 이게 좀 오래전에 걸어놨는데 7천원 깨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떤 개입이 있지 않을까 봤는데 이번에는 뭐 딱히 개입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개입 선들을 보면은 5,100 그리고 4,100.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적극적인 정부가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언어를 순환하기 위해서 정책 장세나 정부화 장세라 그랬는데, 실제 지금 현재 장세는 대통령 장세입니다. 대통령도 이제 눈치를 좀 챈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상승하고 있을 때도 얼굴색이 바뀌면서 본인이 주가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할 정도면은, 제가 누누이 6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ETF 시장의 위험성을 이제 직시한 거죠. 근데 이거 만든 선수들은 알고 있어요. ETF 시장이 이렇게 이런 발작을 할 걸 알고 한 겁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도 뭐 연구를 조금 정도 한 사람도 이걸 아는데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발작이 일어난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모두 입 닫고 있어서 그러죠. 지금 제도권에 있는 애들이나 이 주식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한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걸로 여겨져요. 지금 일반인들은 이게 뭐 코인이냐, 뭐 하루에 8%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시장이냐, 도박판이냐,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상승할 때는 신났다가 뭐 하락이 8%씩 뭐 하루 건너서 한 번씩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시장이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뻔히 알고 있는 이런 발작 시장에 대한 대응책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렇게 무모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7천이 깨졌을 때. 그리고 이런 것도 계산했겠죠. 제가 말씀드린 그 반도체나 장비, CPU, 뭐 기타 등등, 메모리, HBM, 걔네들의 캐펙스 훼손이 우려로 해서 급락이 최근에 나왔는데
미국은 조정이 나와도 한국은 이런 형태의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정부가 개입해 갖고 뭘 만들겠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시장 저평가다. 추경이나 기타 유동성 공급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깨지면은 뭐 정권 자체가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 있죠. 지금 한간에 정치적으로 떠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유시민도 이 경제 부분이나 제가 말씀드린 신기득권 세력의 조성. 근데 이제는 슬슬 입을 닫고 알고 있던 것들을 내뱉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한번 몰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나스닥 차트고 이게 나스닥 100 선물 차트입니다. 요 파란 선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30년 대파동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같은 건데 선물이라서 좀 차이 나는데 나스닥은 이렇게 다 지지를 했어요. 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세 번을 지지했다. 네 번째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실히 반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 떨어질 때는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 5대 5죠.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다든지. 근데 재밌는 게 나스닥 선물이 더 훨씬 강하다가 최근 들어서 발작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삼각형을 그렸는데 요게 지금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것 때문에 유튜브 하는 거예요, 오늘. 요 삼각형 때문에. 자, 나스닥 선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은 어떤 패턴인가? 굉장히 흔한 패턴이죠. 자, 하나 그려드릴게요. 주식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고점을 낮춰주고 이런 패턴이 있죠. 주식이 상승하다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은 잡아주는 패턴. 이게 굉장히 유명한 패턴입니다. 이런 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되게 좋죠. 그러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70% 이상 됩니다. 그리고 급락할 수 있는 확률은 30% 정도 됩니다. 거꾸로 되는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각형 패턴에서. 자, 그런데 주식이 이렇게 올랐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쭉. 굉장히 깊은 하락. 그런데 갑자기 수평으로 잡아줘요. 더 이상 주식이 안 밀려요.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패턴이죠. 이건 하락 수준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80%가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걸 누가 만드느냐? 이거는 시장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문 어떤 특정 타짜들이 이거를 용역을 받고 잡아주는 겁니다. 대탈출을 위해서. 보통 상패당하는 회사들 동전주 뭐 2,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이런 주에서 많이 나와요. 이건 사돈의 8천도 탈출하는 겁니다. 회사의 굉장한 위기를 미리 알고 있는 세력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뭐 오너 일가나 뭐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다가 그게 마무리될 때 급락이 나옵니다. 한 80% 수준으로. 그리고 여기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죠. 20%로. 요거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패턴은 굉장히 위험한 패턴이라는 거. 이 삼각형 패턴은. 자, 미국 시장이 그런데 이런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겠죠. 스탠다드하게 올라갈 수 있다. 높은 확률로. 그러면 우리가 차트 분석만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그거는 진짜 차트쟁이들 하는 소리죠. 제가 그 삼각형 위치를 잡은 게 7월 29일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가이던스가 발표될 쯤이죠. 얘도 지금 삼각 수령을 보면은 뭐 8월 초 정도로 되는데 뭐 거기서 일맥상통하게 여기도 비슷하게 위치가 잡혀져 있죠. 8월 초.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도 꼭 여기서 임팩트가 나온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차트로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반등이 나오겠죠. 짧든 크든. 요 초록색 선 재밌죠. 이번 파동에 두 선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한 번은 뚫고 나갔고 한 번은 고점에서 정확히 얻어맞고 이 사이에서 조정하면서 이 첫 번째 추세선에 계속 걸리고 있다가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 잡아놨던 선에서 나스닥 선물도 뭐 꼬리를 달고 다시 진입시켜 놨고.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기계적이냐? 그거는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요. 미국 거래의 거의 미국 선물 시장 거래의 90%는 알고리즘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거 나오면 거기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이 30년 추세선 요걸 한 번에 여긴 다음에 튑니다. 무조건. 뭐 여기까지 튈지 여기까지 튈지는 며느리도 모르지만은 첫 번째에선 무조건 튀어요. 이걸 깨고 내려왔다 그래도 여기 갖다 붙여 놓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저는 이걸 그려놓고 보면서 진짜로 이걸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을 다르게 보는 거죠. 뭐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서는 추세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되게 명백해졌죠. 이 삼각형 안에 갇혔다. 그리고 이 30년 파동을 지지를 하느냐. 이거 나스닥 100인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때릴 때는 좀 힘들 것 같고 얘는 지금 한 번도 안 때렸죠. 일단은 이 안에 갇혔는데 뚫고 올라가느냐 뚫고 내려가느냐. 내려가도 강력한 지지선이 한 번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뚫고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위도 갇혀 있고 임팩트 지점에 올 때까지는 뭐 이런 현상을 유지하고 가겠죠. 뭐 요거 밑으로 내려왔는데 꼬리를 달고 요만큼 솟았다. 하락 압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은 요즘 미친 듯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그러니까 단타치기 좋죠. 이거 보고 단타치기가 되게 좋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무조건 신뢰를 가져야 돼요. 이러니까 선수들의 영역이지 일반인들은 심장만 콩닥콩닥 거리면서 이제 슬슬 관련된 댓글을 보면 이제 욕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예견했던 그 얘기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 예측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측도가 아니에요. 부채살처럼 펼쳐진 이평을 가질 때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간다는 소리죠.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닷컴 버블도 정상적인 시장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이 시장 자체는 비정상적인 시장, 대통령 장세이기 때문에 뭐 다른 변수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